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남편과 점점 멀어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62세 정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밤에 누워도 각자 벽을 보며 잠들기만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50년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경자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수가 우리 네 명이서 같이 그날 밤을 보내보는 거 어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평생 친구가 갑자기 부부끼리 한 방에서 밤을 보내자고 제안한다면 말이에요. 미숙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이미 식어버린 결혼 생활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네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이죠.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황혼기 부부의 솔직하고도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편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나날들 말이에요. 저는 정미숙, 올해 62입니다. 결혼한 지 38년째인데 요즘 우리 집 식탁은 참 조용해요. 여보, 반찬 좀 더 줄까? 됐어. 이게 전부예요. 남편 상철이는 뉴스만 보고 저는 설거지만 하고 저녁엔 각자 침대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서 친구 경자를 만났어요. 경자는 저와 동갑이지만 작년에 재혼한 여자예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요즘 부쩍 윤기가 흘러요. 미수가 요즘 어때? 경자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 말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자의 다음 말에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미수가 너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그런 거 한 게 언제야? 갑자기 뭔 소리냐며 버벅거리는 저를 보고 경자가 낄낄 웃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이 빨개졌네. 나이 들어도 부부는 부부잖아. 우리가 모 할머니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모 할머니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철이랑 저는 글쎄요, 몇 년 전부터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서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경자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자가 손을 흔들어요. 다들 자기 운동에 바쁘잖아. 미수가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건데 너희 부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딸 지은이가 결혼하고 나간 뒤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렸잖아. 경자 말이 맞았어요. 딸 지은이가 시집간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 저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 키울 때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경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제 귀에 가까이 왔어요. 미수가 나 요즘 태식이랑 정말 좋아. 재혼하길 잘했다 싶어. 그런데 너희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뭘 다시 시작해? 부부 생활 말이야. 아니, 정확히는 경자가 또 한 번 주변을 살펴보고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부 동반으로 같은 공간에서 각자 남편이랑 한번 해보자.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같은 공간에서? 경자야, 너 미쳤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경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미쳤다기보다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나이에 뭐 새로울 게 있겠어? 이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부부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 저는 정말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걸 왜 함께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색하잖아. 서로 있으면 덜 부끄럽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경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수가 우리 이렇게 늙어가면서 남편이랑 점점 멀어지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태식이랑 다시 시작해두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경자 얼굴에 묘한 행복감이 번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졌어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남편들이 동의할까? 태식이는 이미 얘기했어. 처음엔 놀라더니 의외로 관심 보이더라고. 상철 오빠도 한번 얘기해봐. 남자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사실은 관심 많잖아. 제가 상철이 얼굴을 떠올려 봤는데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요즘 뉴스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인 남편이 그런 얘기에 관심을 보일까? 미수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부부끼리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로 생각해봐. 우리가 뭐 이상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 남편이랑 사랑을 나누는 건데 다만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지. 경자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상철이한테 얘기하지? 장소는 어디서? 제가 물어보니까 경자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거 걱정 마. 태식이 지인이 펜션 하나 갖고 있어. 거기 가면 완전 프라이빗하고 방도 넓고 좋아. 돈은 내가 다 낼게. 왜 내가 돈을 내?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미 태식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 친구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경자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경자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미수가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상철 오빠랑도 조심스럽게 대화해보고. 경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나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경자 얘기만 생각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상철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 말고는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상철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어깨가 넓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나름 괜찮은 체격이고 예전에는 저를 보면 눈빛이 다르게 변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게 사라졌을까요? 여보, 제가 용기를 내서 상철이를 불렀어요. 응. 상철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항상 이래요. 저와 대화할 때는 늘 딴 곳을 보면서 대답하죠. 오늘 경자를 만났는데. 그래. 요즘 경자가 재혼하고 나서 참 좋아 보여. 그럼 잘 됐네. 이런 식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포기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경자 제안을 상철이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부부가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을까? 지은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상철이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서로 안부도 묻고 내일 계획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 휴대폰만 보다가 잠들어요. 그런데 경자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예순이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 건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다시 경자를 만났어요. 미수가 어때? 생각해 봤어? 경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남편한테 얘기 못했어. 왜?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경자가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수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다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그런 걸 함께 하는 게 미수가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하자는 게 아니잖아.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부부끼리 각자 남편이랑 사랑을 나누는 건데 뭐가 이상해? 경자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상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회복하자는 거니까.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경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 펜션도 예약해놨어. 정말 좋은 곳이야.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설렘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상철이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경자 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스와핑이라니. 그런 단어를 입에 담을 줄은 몰랐는데 자꾸만 혀끝에서 맴도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상철이가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요. 마치 오늘 아침처럼 말이에요.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마시고는 신문에만 코를 박고 있더라고요. 왔어? 짧은 인사. 눈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고 던진 말이었어요. 이런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나 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이렇게 무심해진 게 말이에요. 응, 왔어. 나도 똑같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는데 목이 계속 말랐어요. 경자 언니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랬나 봐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면서도 밥솥 버튼을 누르면서도 경자 언니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상철이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죠. 혹시 제 표정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나 싶어서 괜히 더 의식하게 됐어요. 오늘 경자랑 뭐 했어? 갑자기 상철이가 물어봤어요. 젓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그런 거 묻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수다 떨고 왔지 뭐. 수다? 여자들이 만나면 다 수다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만약 더 캐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상철이가 코를 골고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경자 언니 말이 맞나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남남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말이에요. 결혼 초엔 그래도 달랐거든요. 서로 관심도 많았고 이야기할 것도 많았고 지은이가 어렸을 땐 더 그랬죠. 아이 때문에라도 대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할 말이 줄어들었어요.
집안도 조용해졌고 서로 각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상철이가 뒤척였어요. 혹시 깼나 싶어서 돌아봤는데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상철이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상철이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언제였을까요? 평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는데 오늘 밤엔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네요.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고요. 나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경자 언니와 태식 씨가 나오는 꿈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깨고 나서 얼굴이 뜨겁다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상철이는 신문을 보고 저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상철아. 설거지를 하면서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왜?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상철이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대화 매일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화 말이야. 무슨 뜻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안부 묻고 밥 먹자고 하고 그런 게 대화인가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진짜 대화 아닌가요? 그냥 우리 마음 얘기 같은 거 말이야. 상철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됐나?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감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라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평온해서, 너무 무미건조해서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건지.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상철이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갑자기 상철이가 불렀어요. 응? 아까 말. 무슨 뜻이야? 무슨 말? 대화 얘기 말이야. 진짜 대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렇게? 남남처럼. 상철이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남남이라니.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부부 같나?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상철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다만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달라진다는 게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경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 우리 같은 부부들이 가끔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뭘 한다고? 서로 바꿔서 만난다고. 상철이 얼굴이 굳었어요. 뭘 말하는지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뭐, 스와핑이라고. 부부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상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런 더러운 짓을 왜 우리가 해야 해? 더러운 짓이라니. 그게 아니면 뭐야? 정신 나갔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상철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 드러나는 상철이 말이에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 상철이가 머리를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다시 앉았어요. 미수가 정신 차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들이지. 평범하다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상철이가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자는 정말 그런 거 한다고? 응, 태식 씨랑 미쳤구나. 하지만 목소리에 화가 조금 빠진 것 같았어요. 상철아, 뭐,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가 뭐,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진 게. 상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모르겠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가끔 답답해. 뭐가? 이런 생활이.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더 길었어요. 미수가, 응?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어?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핵심을 물어본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호기심은 있어. 호기심?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어떨지. 상철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상철이는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말이 끊어졌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정말 뜻밖이었어요. 상철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 그럼 하지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지. 왜? 왜긴 왜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 상철이가 또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비비고 있었어요. 상철아, 우리 한 번만 해볼까? 뭐, 정말 딱 한 번만. 미쳤어? 하지만 전보다는 약한 거부였어요. 경자 말로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괜찮다는 게 뭔 말이야? 서로 더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상철이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하나? 다른 방법이 있어? 그냥 우리끼리 노력하면 되지. 어떻게? 그냥 예전처럼. 예전이 언제야? 기억도 안 나는데. 상철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응?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 무엇이 궁금한데? 우리가 정말 부부인지. 무슨 뜻이야?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상철이가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그런다면, 응? 조건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 딱 한 번. 그 다음엔 절대 안 해.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연하지. 그리고 그 뒤엔 우리가 달라져야 해. 달라진다는 게 더 잘해보자는 거야. 우리끼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철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수가, 응? 한 가지 더. 뭐? 후회하지 말자.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을 나눴어요. 상철이도 외롭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미수가 나도 남자야. 상철이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그래. 아직 여자야.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오랜만에 정말 깊이 바라본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경자한테 연락해봐. 정말? 응.
하지만 우리끼리 약속 잊지 마.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상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스킨십이 말이에요. 미수가, 응, 사랑해. 깜짝 놀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이었을까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딱 한 번, 우리가 진짜 부부인지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경자네 시골 별장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요. 그날 아침 경자가 전화를 했어요. 미수가 오늘 우리 별장 가자. 남편들도 데리고 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상철이한테 말하니까 뭐하러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람 쐬러 가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따라온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부터 이상했어요. 상철이가 계속 창밖만 보고 있고 저는 경자한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별장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 조용하고라고만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떠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별장에 도착했을 때 태식이가 먼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형수님. 그런데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경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미리 뭔가 계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장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거실에 부엌, 그리고 침실 하나. 침실을 보니까 침대가 2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자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상철이가 침대가 2개밖에 없는데라고 하니까 경자가 웃으면서 괜찮아. 부부끼리 각자 쓰면 되잖아라고 하더군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태식이가 계속 경자를 쳐다보고 경자는 저를 힐끔힐끔 보고 상철이만 혼자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형님, 요즘 어떠세요? 라고 태식이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경자와 태식이가 앞서가고 저와 상철이가 뒤에서 따라갔는데요. 갑자기 상철이가 미수가 우리 진짜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경자가 그러잖아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때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경자가 슬쩍 다가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수가 오늘 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냥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경자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다들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말이에요. 태식이가 와인을 꺼내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고 하더군요. 뭐가 특별해? 라고 상철이가 물어보니까 그냥 4명이 이렇게 모인 게 특별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와인을 마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경자가 우리 나이에도 이런 일이 생기네라고 하더군요. 어떤 일? 이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그냥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이도 맞아 설레라고 맞장구 쳤고요. 상철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와인 잔을 계속 비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경자가 미수가 너 요즘 상철이한테 만족해? 라고 갑자기 묻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더군요. 태식이도 형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권태기 같은 거라고 거들더라고요. 상철이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자가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끼리 뭘 못할 말이 있어? 라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선을 넘나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식이가 사실 우리 부부도 요즘 좀 그래요라고 털어놓더군요. 결혼한 지 오래되니까 뭔가 자극이 없어지잖아요. 경자가 맞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뭔가 감이 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라고 상철이가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경자가 웃으면서 그냥 좀 색다른 거라고 하더군요. 색다른 게 뭐야?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 우리가 정하는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태식이가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 본 게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네 명이 한 방에서 자면 어떨까 하는 거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철이가 미쳤나? 라고 했지만 화내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거잖아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정말 할 거야? 라고 태식이가 물어봤어요. 경자가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야.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지라고 하더군요. 상철이가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11시쯤 되었을 때 경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자. 다들 말없이 따라 움직였어요.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조명 좀 줄일까? 라고 태식이가 물어보더군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방이 어두워지니까 더 긴장됐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거든요. 정말 할 거야? 라고 상철이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자와 태식이가 먼저 한 침대에 누웠어요. 저와 상철이도 다른 침대에 누웠고요. 처음에는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거든요.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움직임 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철이 손이 제 손을 찾더라고요. 평소보다 뜨거웠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자의 작은 한숨 소리, 태식이의 깊은 숨소리. 그 소리들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상철이가 제게 더 가까이 왔어요. 평소보다 적극적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저희를 더욱 흥분시키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옆 침대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내지 않았을 소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숨을 고르고 있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땀에 젖은 몸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감이 안 났어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경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태식이도 따라서 웃더군요. 미쳤지, 완전히. 상철이도 작게 웃으면서 나이 들어서 별짓 다 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어색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었거든요. 후회해? 라고 경자가 물어봤어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후회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태식이가 솔직히 흥미진진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상철이가 그러게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라고 맞장구 쳤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금기를 깬 해방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또 할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경자가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라고 하더군요. 태식이도 일단 오늘은 재미있었어라고 했고요. 상철이는 별말 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벽까지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나누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서로의 은밀한 생각들,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 시원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네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전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색하면서도 친밀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자연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눈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소는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꿈 아니지? 라고 경자가 물어보니까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태식이가 되물어보니까 아니야, 꿈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고 경자가 답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철이가 물어봤어요. 후회 안 해? 후회는 안 하는데 신기해라고 대답했어요. 뭐가?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상철이가 웃으면서 나도 신기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선이 꼭 나쁜 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들어준 선이었달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와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요.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게 말이죠. 상철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녁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는데 그냥 슬그머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결혼한 지 30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상철이가 민망한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그냥 손만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전에는 밥 먹어라, 약 챙겨 먹어라 이런 말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저 드라마 배우 참 이쁘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밤에도 달랐어요. 상철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등을 돌리고 자던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 우리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날 밤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자와 태식이의 웃음소리, 숨소리, 그런 것들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던 기억인데 자꾸 생각나니까 왠지 불편해지더라고요. 상철이가 제 손을 잡으면
그때 태식이가 경자 손을 잡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상철이가 제 어깨를 만지면 그때 경자가 태식이 어깨에 기대던 모습이 생각났고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인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경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지난번 정말 좋았어. 우리 남편들도 그러던데. 그래. 뭐라고 하던데? 태식이가 그러는 거야. 상철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오랜만에 편하게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았다고. 경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왠지 들뜬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미수가. 응?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 우리도 나이 들어서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 남편들도 같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좋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어떨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고. 아니야, 좋지. 좋아.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상철이한테 말하니까 처음에는 꼭 그래야 하나 하더니 뭐 나쁘지 않네 하면서 동의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후였어요. 이번에도 경자네 별장에서 만났죠. 처음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상철이도 태식이도 편해 보였고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요리를 좀 도와드렸죠. 경자가 미숙이 손맛이 정말 좋네 하면서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들은 거실에서 바둑을 두더라고요. 상철이가 바둑을 좀 둔다고는 했는데 태식이도 꽤 실력이 있더라고요. 둘이 진지하게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을 나누어 쓰기로 했는데 벽이 얇았나 봐요. 옆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들렸어요.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들이요. 상철이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는데 저만 잠이 안 와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처음처럼 크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나이 들었는데 저렇게 지내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사람 다 편해졌달까요? 상철이도 태식이와 농담도 주고받고 경자도 저한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고 미수가 기억나? 우리 20살 때 같이 해변에 갔던 거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너 파도에 휩쓸려서 나까지 같이 넘어진 거. 아이고, 그때 정말 무서웠어. 너 때문에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상철이도 옆에서 듣더니 그래서 경자 씨가 우리 미숙이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태식이도 형수님들 우정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면서 맥주를 따라주고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달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상철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방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물 마시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철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옆방에서 또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상철이가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철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미수가 물 마시러 나왔어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응, 나도 화장실 가려고. 그래, 빨리 다녀와. 상철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게 네 번째 만남에서 더 확실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상철이가 경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경자가 웃을 때 상철이가 그 웃음을 보는 눈빛이요. 그냥 친구 아내를 보는 시선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았어요. 경자도 그런 시선을 느끼는지 상철이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태식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술 마시고 농담하고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상철이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옆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확히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상철이가 경자를 보던 그 눈빛이요. 전에는 저를 그렇게 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거울을 봤어요. 62살 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경자는 저보다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몸매도 관리를 잘해서 날씬해요. 무엇보다 태식이와 결혼한 후로 표정이 밝아졌어요. 행복해 보이고요. 그에 비해 저는 어떤가요? 똑같이 62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경자가 제안해서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제 남편이 경자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며칠 후에 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 어디 자주 나가시는 거야? 응? 왜? 아빠가 옷도 새로 사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시던데. 엄마랑 데이트라도 하세요? 지은이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이요? 경자 고모랑. 아, 경자 고모요? 재혼하신 그분? 응. 고모부도 같이 오세요? 가끔. 지은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상한 모임은 아니죠? 뭔 이상한 모임이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모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야, 이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담이에요, 농담.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했어요. 딸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상철이가 들어와서 내일 또 경잔에 가는 거지?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가기 싫어? 아니야, 좋지. 뭐가 좋은데? 응?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좋다는 거지. 상철이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5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날따라 상철이가 새 셔츠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그런 옷 샀어? 아, 이거 지난번에 산 건데 이제 입어봤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택도 안 뗀 새 옷이었거든요. 경자네 별장에 도착하니까 경자도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했나 봐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미수가 오늘 좀 늦었네. 미안해. 교통이 좀 막혀서. 괜찮아. 상철 씨도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경자가 상철이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상철이도 경자 씨도 오늘 특히 예쁘시네요 하면서 대답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거죠?
태식이는 부엌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게 보였어요. 상철이가 경자 옆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경자가 그런 상철이를 보면서 웃는 것, 전에는 못 봤던 건지 아니면 이제서야 생긴 일인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면서도 둘의 대화가 많아졌어요. 상철 씨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회사 다녔지. 뭐 특별한 건 없어. 겸손하시네요. 미숙이가 말하길 정말 능력 있으시다고 하던데.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경자 씨도 태식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하고 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상철이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상철이가 부엌에 서서 또 그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미수가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물 마시고 있었어. 물은 왜 안 마셔? 상철이 손에는 빈 컵만 들려 있었어요. 지금 마시려던 참이야. 그래. 저는 상철이 옆에 서서 옆방 쪽을 봤어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재미있어? 뭐가? 저 소리 듣는 거 말이야. 상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보고 있었어. 그때 옆방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상철이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상철이가 정말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집에 가자. 응? 벌써?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그래도 너무 이르지 않아? 가자고 했잖아. 결국 그날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경자도 태식이도 왜 갑자기 가는지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냥 가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 상철이가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랬어? 그냥 경자 씨한테 미안하잖아. 경자 씨라고 하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미안해? 갑자기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 걱정은 왜 해? 친구잖아. 내 친구야. 당신 친구가 아니라. 상철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네. 오늘 당신이. 저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상철이가 경자를 보던 그 눈빛. 경자가 상철이한테 보여준 그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걸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나들게 된 그날 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네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우리가 어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일탈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경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안주들, 상철이가 좋다고 가져온 막걸리, 그리고 태식이 형이 어디선가 구해온다며 자랑하던 좋은 술.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오늘은 뭔가 기분이 다르네. 경자가 첫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야. 그때는 그냥 경자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감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예언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 한두 잔은 늘 그렇듯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경자가 점점 많이 마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요. 경자야, 오늘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경자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태식이 형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봤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부부 사이니까 알겠거니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가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조금씩 위험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친해진 것 같지? 경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상철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경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김에 조금 더 특별한 걸 해볼까? 그때부터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게 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끼리만 하는 특별한 일 말이야. 경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태식이 형이 경자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했죠. 경자야, 술 좀 그만 마셔. 왜? 나 괜찮은데. 경자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철이도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 해보자.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해져 보자. 다들 속마음은 비슷할 텐데. 경자가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경자야?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만약에 말이야. 그때 경자가 한 말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다음엔 진짜로 바꿀까?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경자는 계속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정말 농담일까? 제 얼굴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상철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태식이 형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자야.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우리 다 어른인데 이런 이야기 못해? 경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의 경자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상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솔직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경자가 상철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때 상철이의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나는 상철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우리 남편도 그런 생각을. 모두들 그만해. 태식이 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자야, 너 지금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으로는 궁금했던 거잖아. 경자가 술잔을 또 들이켰어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자야, 정말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경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수가, 넌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태식이 오빠가 어떨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경자의 뺨을 칠 뻔했거든요. 아, 정경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어? 미쳤다고? 솔직한 게 미친 거야? 경자도 일어서며 맞받아쳤어요. 남자들이 급하게 우리를 말렸습니다.
상철이가 제 팔을 잡고 태식이 형이 경자를 붙들었어요. 여보들, 진정해. 경자가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야. 태식이 형이 말했습니다. 취해서 하는 말이 진짜 속마음이라고 하잖아. 제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미수가, 경자가 갑자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마셨나 봐.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철이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색한 작별과 함께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경자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여보, 제가 침대에 누워서 상철이를 불렀습니다. 응, 상철이가 답했어요. 정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상철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미수가, 상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어. 그 순간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야. 상철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뭐?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이 그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경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오늘 봤잖아. 경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상철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수가, 우리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싸우자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어제 일 정말 미안해. 경자야,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 건 아닐까? 경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더 무서웠어요. 경자야, 우리 잠시 만나지 말까? 미수가, 아니야. 영원히 말고. 잠시만. 우리 모두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태식이랑 상철이 오빠는 어떻게 해? 그것도 잠시 중단하자. 그렇게 우리의 모임은 중단됐어요. 처음으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니 우리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50년을 함께해온 우정과 3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거든요. 경자의 그 말, 다음엔 진짜로 바꿔볼까?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속마음을 드러낸 거였죠. 그리고 그 속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상철이도 저도 서로에게 할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가끔 상철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신뢰였을까요? 아니면 순수함이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선을 넘으려 했고 다행히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제 분노였고 상철이의 양심이었고 태식이 형의 현명함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중년의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라는 건 위험하면서도 기회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솔직하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온몸이 욱신거리며 잠에서 깼어요. 머리가 띵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철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걸 보니 현실이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도 볼품없이 헝클어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상철이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골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나도 머리가 아팠지만 어떻게 이 아침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물을 한 컵 마시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죠.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벌써 산책 나온 할머니 몇 분이 보이더라고요. 저분들도 나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경자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온 거더라고요. 미수가 잠아? 나도 못 자겠어. 우리 내일 얘기하자.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었어요. 경자도 나만큼 복잡한 마음일 거예요. 5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7시쯤 되니까 상철이가 일어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거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완전 할아버지 같아 보였어요. 미수가. 몇 시야? 7시 조금 넘었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상철이는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거울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부부는 참 닮아가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우스웠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상철이가 나와서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어제 일은 됐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아침이었죠. 김치찌개 국물만 후루룩 소리가 났고 그마저도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9시쯤 되니까 경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우리 잠깐 만날까?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고 쾌활한 경자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래, 지금 나갈게. 상철이한테 잠깐 나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경자는 벌써 와 있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더라고요. 이런 모습의 경자는 처음 봤어요. 항상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인데 미수가 경자가 내 손을 잡더라고요. 손이 차가웠어요. 어제 일 미안해. 내가 너무 나갔나 봐. 경자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상했어.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경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 50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상해질 수는 없잖아. 그래, 맞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미수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태식이랑 많이 어색해.
재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서먹서먹해. 그래, 응.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젊을 때 결혼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 경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너희 부부 보면서 부러웠나 봐. 오래된 부부의 편안함 같은 게 우리가 편안해 보여? 응, 진짜로.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우리가 편안해 보인다니. 요즘 얼마나 어색했는데. 경자야, 우리도 요즘 많이 어색해. 사실 말도 잘 안 하고 지내거든. 그래도 오래 함께 산 내공이 있잖아. 나는 그게 없어서 불안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어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조금 이해가 됐고요. 미수가 우리 다시는 어제 같은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혹시라도 상처 입었다면 정말 미안해. 경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나도 어제 마음이 흔들렸던 게 사실이니까 서로 이해하자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상철이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어색해서 그런가 봐요. 다녀왔어. 응, 경자 씨랑 얘기 잘 됐어? 응, 그냥 서로 사과하고 왔어. 상철이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미수가, 왜? 우리 어제 일로 이상해지면 안 되겠어.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말야. 상철이도 나름 생각이 많았나 봐요. 평소에 말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다니. 그래, 당연하지. 우리가 뭘 어리석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지은이가 갑자기 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텐데 왜인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웬일로 집에 둘 다 계세요?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지은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더니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이 아이가 원래 눈치가 빨라요. 엄마, 아빠, 뭔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에이,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뭔 일 있었죠? 지은이가 계속 추궁하는데 거짓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충 말했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어제 경자 이모네랑 약간 어색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그냥 좀 선 넘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지은이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설마 불륜? 야, 무슨 소리야? 아니면 뭐예요? 엄마가 선 넘을 뻔했다는 게. 지은이는 영리해서 금세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했죠. 경자 이모가 좀 이상한 제안을 했어.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 지은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지은아, 엄마 혼내지 마.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이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은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상철이가 말리더라고요. 지은아, 엄마 혼내지 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빠도 찬성했어요? 아니야, 당연히 반대했지.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래요? 엄마까지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지은아, 엄마가 저한테는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지은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딸한테는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는 뭘 한 거지 싶어서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었나 봐.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였구나. 지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나 있으면서도 뭔가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요? 응, 약속해. 지은이가 조금 진정되더니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이 요즘 대화도 없고 어색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지은이가 뭘 알아? 다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요즘 집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다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딴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빠랑 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상철이가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지은아, 그런 건 아니고. 아빠, 솔직히 언제 엄마랑 마지막으로 데이트했어요? 데이트? 영화 보러 간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상철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도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어디 갔는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딴 곳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날 밤 상철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지은이가 간 뒤에 말이에요. 상철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마 지은이가 독립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응. 아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뭔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상철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나 봐요. 평소에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뭘 다시 시작해? 대화도 하고, 같이 어디도 가고, 지은이 말처럼 데이트도 하고. 상철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어색하지만 고마웠어요. 그래, 해보자. 우리 나이에 무슨 데이트냐마는 그래도 해보자.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인사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나가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일주일 뒤에는 영화도 봤어요. 상철이가 먼저 제안했는데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언제 영화를 보자고 했나 싶어서요. 무슨 영화 볼까? 너 보고 싶은 거 봐. 영화관에서 팝콘도 사 먹고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영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같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상철이가 말하더라고요. 미수가 오랜만에 이런 시간 가져서 좋다. 나도 좋아.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서로에 대한 마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상철아, 미안해. 어제 그런 일 때문에. 됐어. 나도 미안해. 평소에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게. 경자와는 며칠 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태식 씨도 함께였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미수가, 상철아. 지난번 일 정말 미안했어. 태식 씨가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나이 들면서 혼란스러웠나 봐요. 경자도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했죠. 그날 우리는 건전한 얘기만 했어요.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여행 얘기 같은 것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고요. 태식 씨와 경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부 상담도 받고 같이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나이 들어서도 쉽지 않네요. 태식 씨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관계가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평소에도 대화를 늘리려고 노력했죠. 상철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TV만 보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한테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해요. 나도 변했죠. 상철이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내 마음도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상철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라고요. 미수가, 왜? 고마워. 뭐가? 그냥 이렇게 함께 늙어가줘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포옹을 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죠. 지은이는 우리 변화를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신혼 같아. 무슨 신혼이야? 진짜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지은이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아이가 볼 때도 우리가 좋아졌다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늙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말하지 않고 살아서 문제가 된 거였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도 덜 갖고 대화도 안 하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나 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아직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제 남은 시간은 자극을 찾는 데 쓰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는 데 쓰기로 했어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상철이와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요.